편하게 하시면. 되게 안 편한데요? 이 카메라 2개 사이에 계신데 이게 편할 수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배주임님 대단하시다. 배달의 회장님들 대단하시네요. 계속 부담스럽네요. 지금이라도 바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고치는 치료사 김가람입니다. 물리치료사 빼먹었네. 다시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고치는 물리치료사 김가람입니다. 이렇게 어색할 수가. 사람을 고친다는 게 신체적으로 고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라포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할 때 사람들과 환자분들과 그런 그 소통하는 거. 그래서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에 관한 책들을 읽고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어느 성향에 맞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목사, 수녀, 봉사자 막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종교적인 색깔이 뚜렷하진 않아서 갑자기 수녀님이 될 수도 없고 병원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운동을 꽤나 잘해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제 테스트 했던 것들과도 맞으면서도 운동과 연관이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물리치료사가 그거랑 맞아서 물리치료사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애 셋인 집안에 장녀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동생들 돌보고 일했던 게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 엄마도 일하시고 이러면 막내 동생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렸을 때부터 막 우유 먹이고 기저귀 그때는 빨아서 썼었거든요. 맨날 기저귀 빨고 이게 다듬이질 같은 거 진짜 실제로도 하고 공감하시지 않나요? 근육, 뼈, 관절, 인대 같은 신체 구조에 대한 걸 치료하는 학문이거든요. 환자분이 어떤 질환이나 증상이 있을 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치료하는 방법이고 저희가 보통은 도수 치료를 한다고 알려져 있죠. 관절이나 뼈, 근육 이런 것들을 보고 정렬을 제대로 맞춘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의 통증을 경감시켜 드린다든지 그런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치료입니다. 저희는 재활병원의 특성상 신경계 손상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성인이든 소아든 청소년이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근골격 물리치료는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 기능을 더 잘 회복할 수 있게 아프면 당연히 운동하기가 싫고 그 다음에 안 움직이니까 또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또 안 되고 그런 여러 2차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 팀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면 신경계 환자분들이 다른 치료실을 갔을 때 훨씬 더 효율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자리를 잡고 정렬을 잡고 있고 근력이 뒷받침이 되고 근육이 잘 이완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를 해소를 해주고 다른 팀에서는 환자의 기능을 더 끌어올리는 데 또 중점을 같이 두면 좋은 시너지가 돼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2층에 캘리그라피 액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당신이 통증이 없었을 때가 언제적인지 나는 그게 궁금해지네 막 이런 문구가 있어요. 통증이 있으면 정말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근골격 환자라고 불리는 목, 허리가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어깨나 무릎 이런 데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신경계 쪽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한측이 아닌 부분을 더 많이 써서 아프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측이어서 마비측이어서 더 아프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통증을 관리를 해주고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줘야 이분들이 더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통증이 없었을 때가 언제적인지 가물가물하다는 거는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실습 나갔을 때 그때는 대학병원을 실습을 갔는데 아기들이 계속 울었어요. 저녁에 가서 레포트를 쓰는데 아기 울음소리 환청이 계속 들려서 딱 거기를 일주일 정도 있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일주일 내내 환청이 들려서 소아치료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우물한 개구리 마인드로 왜냐면 제가 본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소아는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성인을 먼저 하게 된 건데 저희 팀의 특성상 질환이나 연령대
나이대를 딱히 특정 짓지는 않잖아요. 소아 파트를 담당을 하기로 했는데 치료했던 애들이 다 2018년생 아기들이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2018년생이에요. 울면 나가는데 2018년생 애들이었는데 더 애틋한 마음으로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치료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이 그래서 열성적으로 더 애들 기능적으로 더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소아 파트를 맡았을 때 치료했던 친구들이랑 보호자분들이랑 그런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죠. 저는 환자분을 안 만날 수 있을 때가 제일 보람됩니다. 환자분들이 보기 싫다는 게 아니고요. 근골계 환자분이시면 더 그 회복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신경계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사회 속에 녹아들어서 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저를 찾아오지 않을 때 멀리서나마 가끔 카톡 프로필 이런 거 바뀌실 때 봤을 때 행복한 모습이 보일 때 그럴 때 그냥 제일 뿌듯하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수술 방법도 트렌드가 바뀌듯이 치료 방법에도 약간 점점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놓치지 않고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계속 새로운 교육들을 습득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팀에서 선생님들이 다 다른 학회에 관심이 있어요. 각자 다른 학회에서 되게 높은 수준까지 교육을 이수하신 선생님들이 대거 있어서 그 선생님들이 전달 교육 해주면 몰랐던 학회의 치료 방법이나 접근 방법을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쉬지 말고 해야겠다라는 스스로의 깨달음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팀원 선생님들이 각자 개인적인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게 저는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로머스큘라 파실리테이션이라는 PNF 학회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하면 너무 어려워서 물리치료사들밖에 잘 모를 거예요. 그 고유 수용성 감각을 촉진해서 더 잘 쓸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긴 한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철학이 굉장히 커서 환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한 평가를 해서 환자의 잔존에 있는 기능을 최대한적으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준다. 전인적으로 다 보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어깨가 아프면 어깨만 본다든지 혹은 어깨가 아프니까 그런 구조적인 뼈나 관절 거기에만 국한돼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뭘 못하는지 어떻게 내가 해주면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치료 방법을 쓸지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공부했어요. 네, 레벨 5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병원 최초니까요. 예. 최초니까요. 예. 레벨 코스를 5까지 이수하면 다른 조건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국내에서 PNF 강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충족 요건을 채우면 국내에서 강사를 할 수도 있고 추천서를 받으면 국제에서 실기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져요. 세계 최고의 재활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로 뻗어가는 치료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접니다. 외국에서 교육을 듣고 오다 보니까 되게 있어 보이나 봐요. 제가 치료를 하기도 전에 이미 신뢰도가 많이 상승되어 있어가지고 네,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추과장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이 정도 연차 됐으면 웬만한 환자들 왔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아직도 어려운 환자가 있거든요. 아직도 저를 고민되게 만들고 꿈에서 나오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라고 더 배우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치료사라면 당연히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아까 말했던 슬럼프도 되게 빨리 오고요. 제가 CS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환자에 대한 소중한 생각이 없으면 정성으로 치료할 생각이 없으면 다른 걸 알아봐라 라고 후배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약간 꼰대여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치료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화가 너무
두 번째가 열성적으로 공부. 하는 거. 왜냐면 환자를 생각하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몸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나는 몸 관리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나이도 점점 들고 치료를 할 때 조금씩 아픈 데가 생기긴 해서 다음 주부터 필라테스 다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몸을 잘 쓰는 거라고 꼽겠습니다. 치료사들이 물론 기초 체력도 중요하지만 힘이 좋다고 덩치가 크다고 뭐 헬스에서 무게를 많이 들 수 있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처럼 키가 작고 여성이고 이래도 몸을 잘 쓰면 내가 안 아프고 더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디 메카닉이라고 하는데, 치료사가 스스로의 몸을 잘 써서 환자도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고 나도 안 아프게 보호를 하고 내 몸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망 없어요. 야망 없어요. 저는 만년사원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10년 후에는 갑자기 큰 야망 같네. 강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강사를 하더라도 저는 임상이 좋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제 원동력을 얻고 있는 것도 있어서, 네. 그래서 계속 환자를 만나는 게 주 업무,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강사,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7년 안식년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식년이 되니까 10년 차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지 했는데 남편 월급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해달라고. 근데 1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이름이 어렵거든요. 김가 람, 이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어렵다고 했는데, 여는 그만 파시고 김밥의 단무지 같은, 가! 가을의 단풍 같은, 람! 람보의 총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여자 김가람입니다. 빵! 다음 주문하실 건가요? 네. 원장님 너무 부담되시지 않을까요? 새벽은 보통 자기 팀 얘기하던데, 일단은 저희는 되게 소박합니다. 넓은 공간, 최신 기계, 보호자분들이 대기하시면서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 저희가 거기에 걸맞는 스킬은 준비가 됐으니 원장님 힘내세요. 요새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우시는 거 아니에요? 네, 서울재활병원을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치료사 선생님들과 의료진들이 환자를 위해 전심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때로는 후원으로 많은 뭐죠? 고장났네? 이런 거는 약간 임원진이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